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코스피가 6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이례적인 강세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관련돼서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급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수급과 관련돼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앞에서 삼성 SDI를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3% 이상, 현재 지수로 봤을 때 오늘 하루는 다소 불리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관련주 또는 민감주인 삼성 SDI가 52주 신고가를 너끈히 갱신을 했다는 것. 실적이 지난 1분기까지 적자였었죠. 현재 9분기 연속 적자였었고요. 하지만 2분기 때부터 흑자로 반전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유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주목할 것은 2차전지도 IT용이 있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이 있다는 거죠. 그중 IT용 2차전지 사업 파트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 또 디스플레이용 소재, 그전 제일 무직에서 물려받은 사업 부분이죠. 이쪽 부분도 정방산업이 워낙 좋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그쪽 부분도 상당히 크게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시장도 전체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 문제가 됐던 중국의 모범 규준 등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제가 좀 있었죠. 그 규제가 완화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범 규준을 통과하지 못한 업체라도 현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만들어질 소지가 높고, 연관돼서 코스닥의 일진머티리얼스, 에코프로, LNF, 또 후성도 있죠. 후성도 자기가 전해질과 관련돼서 또 P&E 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같은 탄탄하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나 또는 상당히 약했다가 올해부터 최근 들어서 실적이 호전되는 흑자 반전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해당 종목들이 각광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입니다.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죠. 하지만 우리 증시 지수를 이끌어왔던 주체는 누구나 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자, 외국인들만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주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태까지 구도는 그것이죠. 지난 6년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내국인들은 줄곧 순매도를 하는 그런 구도였다는 건데요. 최근 5년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상당합니다. 33조 원 정도나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금년 들어선 조금 더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들의 순매수 규모는 8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월 평균 1조 6천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규모면 만약에 1년 내내 그렇게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역대 2위권 정도의 강도 높은 그런 매수가, 그것도 지수가 낮은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만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 일방적인 수급 구도에서 지금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은 현재 일단 기관 쪽에서, 물론 단기적이긴 합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현재 최근 한 달, 지금 5월 한 달 동안에 그들의 매수한 규모가 기록적입니다. 2조 8천억, 오늘까지 합친다면 근 3조 원 정도 가깝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연기금도 최근 나흘, 오늘까지 포함한 최근 닷새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그들이 매수한 규모가 근 5천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연기금은 제가 5월 2일부터 지난주 초까지입니다. 오히려 4,7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던 터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순매수로 전환되면서 그 짧은 사이, 약 일주일 정도 되는 사이에 약 5천억 정도로 순매수를 하는, 단기간에 이런 정도로 집중해서 매수한 적이 거의 없었던 연기금이었기에, 더욱더 그 연기금의 순매수는 좀 특기할 만한 그런 변화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그전에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들의 수급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지난주 목요일 날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개최가 됐죠. 여기서 연기금 현재 자금의 운용자산의 운용 방침이 정해졌다는 건데요. 현재 2월 말 기준 연기금,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은 557조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 가면 600조 원이 넘어갈 것이고, 내년 연말쯤 되면은 655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매년 거의 50조 원씩 순증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은 국내 주식이 약 18.4%, 또 해외 주식이 약 15.3% 정도 됩니다. 합계해서 주식 비중, 해외, 국내 다 합해서 33.7%를 현재 전체 운용자산 중에 주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 그리고 현재 국내 주식의 보유액, 시가총액은 약 107조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 100조 원 정도 했던 건데요. 그 사이에 좀 늘었습니다.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었겠죠. 자, 그런 상태고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에서의 방침은 이렇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는 것이죠. 일단 현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보유 비중은 33.7%에서 현재 조만간 22년까지입니다. 45% 정도 수준으로까지 늘린다는 건데, 물론 국내 주식 비중보다는 해외 주식 비중은 늘린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은 18.4% 현재 이루고 있고요. 내년 연말까지 큰 폭으로 그 비중이 늘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18.4%에서 18.7% 정도 수준으로 0.3% 포인트 정도 더 늘어나는 수준이라는 건데, 하지만 그 늘어나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전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식 보유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데, 내년 말 665조로 산정했을 때 18.7%를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 그에 따라서 내년 연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잔액은 122조 7천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15조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식을 매수해서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주가가 상승을 해서 그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현재 가감이 이루어질 텐데요. 현재 어쨌든 최대 15조 원 정도, 월 단위로 봤을 때 근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매수 기반이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비교적 낙관적인,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만약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원래 방침대로 20% 정도 수준으로까지 늘리는 쪽으로 가주기만 한다면 그들의 매수할 수 있는 기반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변화는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쪽에서도 약간의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펀드 환매 행진이 좀 멈춰서는 듯한, 또는 최소한 그 규모가 좀 줄어드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입니다. ETF,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주식형 펀드, 사실 5월달 한 달만 따져도 그동안 계속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특히 종합지수 2000포인트 넘은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환매를 했던 그런 분위기가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종합지수 2200에 넘은 이제 5월 달부터는 오히려 그 환매 규모가 더 커져서 9,300억 원 정도 환매가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요. 일평균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이면 800억 원 정도를 환매를 했던 그런 상황이 5월 지난주까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대규모로 환매를 했던 상황이 전개가 됐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난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5월달 중 첫 지수가 상당히 높죠. 2300포인트가 넘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 하에서 주식형 펀드 쪽에, 물론 ETF나 또는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것입니다. 주식형 펀드 쪽에서 약 133억 원 현재
순유입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참 드문 현상. 물론 그 전에도 순유입은 곧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수가 낮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지수가 높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한 적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이제 오히려 지수가 올라갈수록 그 환매 기준선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환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때 한저 주식형 펀드 쪽에 환매 기준선은 당시에 1950 내지 2000포인트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환매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기준선이 바로 1950 내지 2000포인트였다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진행이 되니까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2050에서 2100포인트로 그 환매 기준선이 올라가고요. 또 환매 규모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는 2300으로까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2300 넘어서 또 환매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 5월 중하순까지 나왔다가 최근 며칠 동안에 그 환매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최근 8거래일 동안에 일평균 환매 규모가 540억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수요일 날은 오히려 환매가 아닌 순유입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상황, 이런 정도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일반 개인들도 우리나라 경제 또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전환을 해서 그저 무조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팔았던 그러한 행동에서 즉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식형 펀드 쪽에 펀드 쪽에서 매수까지 뒷받침이 돼서 외국인과 펀드의 양쪽에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환경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